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야외 촬영을 나와봤는데요. 입추가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해져서 삼성동에 나와봤습니다. 삼성동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코엑스, 무역센터, 트레이던로 등 상업적인 면들만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봉은사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주거지들이 모여있고 그다음 남쪽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업적인 시설들이 봉은사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준공이 돼서 재건축이 된 아크로 삼성이 있고요. 그 옆으로 돌아보시면 삼성 중에 대장주 아파트죠. 아이파크 삼성이 보입니다. 아이파크 삼성은 새로 지어진 단지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아 그래 삼성동 하면 아이파크지 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요. 아이파크 삼성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대지 면적은 10,000평 정도, 거기에 이제 3개동에 총 44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층의 최고 높이는 무려 46층인데요 2004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벌써 20년을 훌쩍 넘은 아파트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파트 중 최초 100억을 넘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2017년에 펜트하우스가 무려 105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그 매수자는 누구였느냐? 특이하게도 국내뿐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이셨는데요. 외국인이 최초로 우리나라 아파트에 1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거죠. 외국인이 100억이 넘게 아파트를 샀다라는 걸로 한참 이슈화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에 아파트가 100억이 넘는 것도 놀랍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100억이 넘는 공동주택 하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100억이 넘는 거래는 2008년에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우스 5차가 무려 120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8년에 이미 공동주택은 100억이 넘었었던 거고 아파트로서는 그보다도 10년 가까이 지나서 100억이 넘는 거래가 됐던 건데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08년에 100억이 넘은 것도 그 다음에 2017년에 100억이 넘은 것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아파트에 있어서의 최초 기록은 삼성동 아이파크에 있다. 청담동과 한남동이 최고급 주거지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아파트 최초의 100억이 넘는 기록이 나온 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100억이 넘겼을 그 시점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높은 46층의 아파트는 좀 이제 드물고요. 특히나 청담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고층의 아파트보다는 고급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때 당시 17년에 최고가의 100억이 넘는 아파트의 기록을 최초로 세울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파크 삼성을 보면 딱 3개 동이게 보이잖아요. 이스트동, 웨스트동, 사우스동 총 3개의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파크 삼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꼽자면 바로 건폐율입니다. 근데 건폐율이 얼마냐? 하면은 약 9% 정도인데요. 타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포로 예를 들어보자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건폐율이 한 12%, 반포 자이가 13%,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약 한 19%,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베일리도 19%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BH 방배 같은 게 약 17%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녹지도 많고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3개 동이 건폐율이 9%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낮은 수치인지 아시겠죠?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건폐율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주변에 새로 지어진 재건축된 아파트들, 청담 로얄이라든가 아크로 삼성과는 다르게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닙니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지어지게 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원래 이 부지는 한국중공업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원래 사옥이 있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벌였었습니다. 그 소송이 무려 8년간 지속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갖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이 거의 1만 평이 되는 부지를 소송을 통해서 찾아옴으로써 도심 한복판에 이런 초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지금 46층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동 주변에서의 46층은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저쪽 코엑스 쪽으로 내려가면 건물의 높이는 더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파크는 위치가 삼성동에서도 언덕이 지거든요. 코엑스 쪽으로 가면서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대가 가장 높은 쪽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 펜트하우스 46층에 가보면 층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낮을 수 있어도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높은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 멀리 한강으로도, 그 다음에 이쪽은 시티뷰로도 파노라마 같은 사방의 뷰가 다 튀어져 있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7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넘게 주고 그 러시아 분이 이 펜트하우스를 매수한 이유도 그런 뷰 때문에 반해서 사신 게 아닐까요? 삼성동 아이파크 뒤쪽에도 보면 아래쪽에는 새로 지어진 아크로 삼성이 있지만 이렇게 단독 단지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딱 바로 제 뒤에 코너에 있는 집이 보이시죠? 이 집은 딱 봐도 주변에 있는 집들과는 다른 어떤 사이즈와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데요. 이 집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집이었습니다. 2008년에 이 땅을 회장님이 공매로 받아서 2010년부터 공사를 해서 무려 2년 동안 공사를 해서요. 2012년에 완공이 되어서 그 뒤로 거주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로 안쪽으로 보시면 빌라가 하나 보일 겁니다. 삼성동 헤렌하우스라는 이제 고급 빌라이고요. 헤렌하우스 저 뒤쪽에는 공원이 크게 위치해 있어서 반대쪽으로 보이는 뷰는 확 트인 공원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저 멀리에 약간 붉은색 톤의 건물이 보일 거예요. 저 건물을 아마 저쪽 라인으로 삼성동 지나가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 건물은 라테라스 삼성입니다. 라테라스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준공이 되었고 총 세대수는 18세대입니다. 그때 당시 되게 이슈가 됐었던 건 바로 저 라테라스 삼성의 시행에 이정재 씨가 참여했었던 걸로 한동안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2007, 8년에 이제 리만 사태가 있은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 라테라스를 분양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30억대 그 정도로 분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30억대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한동안 고생을 했었던 라테라스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정재 씨가 시행에 참여했었다는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정재 씨랑 또 브로맨스죠. 정우성 씨가 각각 보유하고 거주했었던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동의 신축 하이엔드 고급 빌라인 라브르 27의 현장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라브르 27인데요. 라브르 27의 부지는 원래 대웅제약 사택 부지였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대지 면적은 1417평이에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청담동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굉장히 웅장한데 그 대지가 1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보는 라브르 27이 다 지어져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삼성동의 특징은 대표적인 주자로 말씀드렸던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현대산업개발이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서 소유했던 부지이고 여기 역시도 대웅제약 법인에서 소유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1000평 이상의 땅이라든가 아니면 10,000평 가까운 땅이라든가 이런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라브르 27의 총 세대수는 27세대인데요. 분양가는 약 100억 초반에서 한 400억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한참 해서 내년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처음에 삼성동에 이런 하이엔드 고급 빌라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한강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주변에 보면 일반적인 주택들이 있는 이런 위치에 뭐 이게 되겠느냐라는 사실 좀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 초창기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방문을 해보시면서는 집은 좋은데 뷰가 이렇게 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과 우려를 부식시키고 지금 현재로는 펜트하우스 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분들 중에서는 유명인 분들도 좀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지수라든가 서장훈 씨 그리고 장근석 씨 등이 라브르 27을 계약한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동 라브르는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렇게 분양이 잘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꼽자면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나가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부터 백화점, 그 다음에 몰까지 청담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청담동 명품거리라든가 자산가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삼성동과 청담을 이어서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BC 개발부터 시작해서 영동대로의 지하화 여러 가지 또 이제 호재들도 많은 것도 한 몫을 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또 주변이 개발되고 앞에 나가면 상업시설이 있지만 제가 서 있는 위치를 보시듯 바로 뒤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동 아이파크도 그렇고 단독단지들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도 여기다가 공매를 받아서
집을 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라브르 27을 분양했었던 몇 년 전에 분양 3대장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라브르 27, 그 다음에 더피크 도산, 더펠리스 73.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나와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집을 보셨던 분들은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전부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 개의 3총사 세트처럼 비교를 했었습니다. 현재 시점 살아남은 건 유일하게 라브르 27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라브르 27은 그 세 개의 프로젝트를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자산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입지와 평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뷰가 없어도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브르 27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빌라들이 있는데요. 아마 연식이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급 빌라였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소규모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뒤로 보면 신축으로 한참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이는데 저기는 효성 히딩턴 S98입니다. 효성 히딩턴 S98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빠르게 추진이 돼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주변은 오래된 빌라들이 많다 보니 여기 역시도 재건축을 해야 할 텐데 일반적인 재건축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다 보니 소규모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게 헤딩턴 S98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빌라 단지들도 새로 신축된 고급 주택 단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장소를 이동해서 올림픽대교 옆쪽 삼성도 끝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는 삼성동 아펠바움인데요. 삼성동 아펠바움도 굉장히 유명한 고급 빌라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옆으로 지금 바로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펜스를 쳐놨는데요. 이 부지는 원래 GS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유소 부지입니다. 아마 이쪽을 좀 지나다녀 보셨던 분들이라면 맞아, 옛날에 여기 주유소 하나 있었지. 주유소가 없어지고 GS그룹에서는 부지를 시에나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시에나그룹은 골프장과 제주도에 있는 시에나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요. 2025년에 600억 원에 이 부지를 인수를 합니다. 원래는 고급주택으로, 하이엔드 고급주택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인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도 고급주택 하이엔드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당연히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비싼 거였겠죠. 그때 당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삼성동 아이파크라든가 프로삼성이라든가 워낙에 뷰도 잘 나오고 좋은 곳들이 있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입지는 솔직히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로 차가 바로 쌩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게 삼성동 쪽으로 들어오는 쪽인데 이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분당 쪽으로 이제 또 빠져나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이 고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소음도 소음이고 고가가 바로 앞에 걸리기 때문에 삼성동 아펠바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필로티 구조로 로비 있는 층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고가까지 폭이 좀 더 넓어요. 나무도 있고요. 근데 지금 있는 이 GS 주유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와 바로 그냥 문만 열면은 고가가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급주택을 짓는다? 뭐 그것도 뭐 몇십억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굉장히 비싸게 이제 하이엔드로 지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부지가 뭐 대지 면적도 약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주변에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저는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나그룹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좀 조용했었거든요. 안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원어청담을 시행했었던 시행사인 DH그룹이 GS 주유소 부지의 개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DH그룹만이 아니라 히링건축도 100억 원의 대여금을 이 사업에 넣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고급 주거의 상품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DH그룹은 어찌되었건 원어청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서 입주까지 마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우려스러운 건 입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시장의 상황 자체가 원어청담을 분양했었던 그 시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급 주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최근에 발표된 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DH그룹은 이 땅을 가지고 히링과 같이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쉽지 않은 시장 상황과 입지이지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도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나아가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삼성로 쪽으로 와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앞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삼성로인데요. 삼성로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과 제가 서 있는 쪽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건너편 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레미안 라클레시인데요. 예전에 상하 아파트 2차를 이제 재건축한 걸로 2021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와 2차 아파트가 있고, 더 안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롯데캐슬이라든가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딱 앞에 보이는 빨간 벽돌의 빌라가 보이듯이 이쪽은 고층의 아파트보다는 저밀도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안쪽에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삼성로를 중심으로 두고 동서의 블럭이 색깔이 다른 거죠. 지금 보이는 효성빌라 말고도 저쪽에 보면 또 이제 지능아파트가 보이는데요. 그 앞쪽에는 지능빌라가 있습니다. 그 효성빌라나 지능빌라 모두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오래된 빌라들인데,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 지역에 땅값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렇게 막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색깔이 다른 이 지역에서 가장 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안쪽에 있는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입니다. 삼성동 현대주택단지는 예전에 지어진 고급 단독들이 모여져 있는 단지로 유명한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도 많이 거주하셨죠. 그러면 현대주택단지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쪽으로 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오른쪽에 빨간 벽돌에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 현대주택단지인데요. 현대주택단지는 1980년대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고급 단지인데요. 재계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김택진 NC소프트 창업자와 이혜진 NHN 창업자, 연예인으로는 전지현 씨와 김승우 김남주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현대주택단지는 대지 면적은 150평에서 한 170, 180평 정도, 100평 후반의 면적으로 필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하면 보통은 성북동, 평창동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삼성동 한복판에 이렇게 큰 단독주택단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평창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비교하자면 아주 좋은 뷰는 있진 않지만, 뷰가 없는 대신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역으로는 청담동과 가깝고 영동대로가 바로 앞에 나가면 있기 때문에 강북으로 가든 강남 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교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는 아주 명문이죠. 경기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학원도 빠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인프라 때문인지, 물론 당연히 강남의 삼성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몇 년 전에는 전지현 씨가 가지고 있었던 현대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을 130억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100억이 넘는 거래로 굉장히 한동안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실거래를 살펴보면 2024년에 180억이 넘는 금액으로, 50억도 훨씬 더 넘어선 금액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공동주택들, 아파트라든가 좀 전에 보여드린 라브르, 테르노 같은 그런 하이엔드 고급 빌라도 있고 수요가 분산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정원이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주택단지가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현대주택단지는 제 왼편에 있고요. 맞은편, 오른편을 보면 또 다른 단독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남양주택단지인데요. 현대주택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기 역시도 단독주택들이 14세대가 모여있는 조용한 주택단지입니다. 간판만 봐도 되게 세월이 느껴지시죠? 현대주택단지와의 차별점은 약간 레벨이 조금 현대주택단지가 좀 더 높은 쪽에 있고요. 땅이 좀 더 넓습니다. 현대주택단지의 면적은 대지가 100평 후반대라고 하면, 이 남양주택단지의 대지 면적은 한 7,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좀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남양주택단지를 보면 입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이제 공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집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또 어디에 있냐면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도 남부터미널 가까운 쪽에 서초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딱 남양주택단지 정도의 이제 사이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그때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런 주택단지라는 이름으로 강남이 이제 비슷한 구조로 서초동에도 삼성동에도 개발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Map of where
오늘 이렇게 삼성동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삼성동을 보면서 느꼈던 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고급 주거 지역과는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평창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고급의 이제 단독 주택들이 모여 있고, 청담동,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급 빌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의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서 대형의 단독 단지들, 고급 빌라 등 다 같이 모여 있는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봉은사로 남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코엑스와 무역센터, 그리고 업무지구인 테일러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프로젝트와 영동대로 지하화까지 완성이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삼성동의 업무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역량이 커지게 될 겁니다. 삼성동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담동과도 비슷합니다. 삼성동이 청담동과 다른 건 청담동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어도 그 성격이 좀 더 생활과 밀접한, 명품관 같은 쇼핑과 파인다이닝 같은 생활 밀접한 시설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동은 단순한 상업보다는 상업과 업무 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개발 계획들이 완성이 된다면 봉은사로를 기점으로 한 주거와 상업의 구분이 더욱더 선명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